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1990년대 초부터 약 70개국을 여행한 써니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 6월부터 취미로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중 몇 분이 저의 다양한 여행 경험을 통한 각종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 줄 것을 권하여 부족하지만 여러 여행 중 배낭여행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그 수많은 세월의 경험을 어떻게 언급할지 걱정이지만 원론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란 학술적인 이론으로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행은 우리의 인생과 똑 닮아 있습니다. 지극히 짧은 여행이지만 여행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서 항상 설레이며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는 198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과 올림픽을 통한 국제화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평소 좋아했던 여행을 시작하여 국내 및 국외를 마음껏 다녔고 단체여행, 개별여행 할 거 없이 그때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업무차 해외여행을 갔던 1980년도 초기만 해도 한 사람이 출국을 하면 공항에서 배웅 나오는 가족 수가 어마어마하여 공항이 배웅 계획으로 뒤덮였던 그러한 시기였고 해외에서 오고 가는 것이 마치 범죄인 취급되는 것처럼 CIQ 체크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CIQ 체크에서 단 한 개만이라도 적발되면 곤욕을 치른 일이 허다했던 시기였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비자를 받기 위하여 각 나라의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 인터뷰 및 각종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로 국제 간의 이동을 제한했던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최악의 경험은 80년대 초기 미국 업무 출장을 하기 위하여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며칠간 줄을 섰고 그 당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예금 잔고 통장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별의별 돈을 다 모아 보통 예금에 넣고 증명서를 만든 후 즉시 다시 되돌려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으며 비자 인터뷰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거절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었던 일들이 있을 정도로 각종 규제로 왕래를 가로막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과감히 각종 규제를 풀고 여행 자율화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초기에 묶었던 여행 수요로 각종 단체여행, 즉 패키지라고 불리는 여행이 성행하며 너도나도 해외로 나가는 90년대가 되었습니다. 여행은 크게 단체여행 및 개별여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체여행은 여행사에서 개인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모두 대신해주는 여행의 초보자에게는 무척 바람직하나 좀 알고 나면 개별여행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별여행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을 시작하려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행하며 경험했던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은 나의 삶이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사랑과 가르침으로 어느 정도 내 스스로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라면 언제고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계획과 실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첫째, 여행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든 크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도 무의미한 삶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대단히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둘째,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의욕과 용기로 강력한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금방 낙오되듯이 우리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강한 의욕과 추진력입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구세주가 나타나 나를 돕고 내가 그 위기를 슬기롭게 이길 수 있는지 저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셋째, 철저한 준비입니다. 준비 없이 대충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또한 무슨 목표를 이루고 어떤 성공이 뒤따를까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행에서 얻는 결과물이 많고 성공에 도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은 다녀와서 뭘 배우고 경험하고 어떤 소득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할 때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노력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위에 세 가지,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추진력, 세 번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짧은 여행을 통하여 스스로 계획, 실천, 성취를 함으로써 미래의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낭여행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는 시간, 돈, 어학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각각 개인에 속해 있는 각 구성원에서 역할 및 그의 작은 사회에서 여행하기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나 저는 무엇보다 시간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여행은 사치고 시간, 돈, 어학을 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편견으로 생각하여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여행을 떠나거나 학원 등록을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다 팔고 전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돈입니다. 여행에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느 곳을 여행하느냐, 어떤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행 경비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돈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벌고 용돈을 저축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여행 경비를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 삶에서도 돈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듯이 본인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돈돈하기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여행 경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어학입니다. 8, 90년대에 어학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큰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개개인의 어학 능력이 향상되어 조금만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번역 어플 및 각종 자료 등이 풍부하고 하고자 하면 무엇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고 짧은 현지어 몇 마디가 내 여행에서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여행 계획입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내 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삶에 얼마나 큰 영향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미리 생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펼치느냐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국가, 기관, 지역, 구성원, 여정, 경비, 준비물 등등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이라면 비자, 항공권, 각종 규제사항도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입니다. 제가 평소 가보고 싶은 국가를 선택하고 특히 각 나라별 위도, 위치, 온도, 계절별 특이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북반구에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위도상에 있어 각각 계절 여행에 적합하나 만약 같은 위도상에 같은 계절에 유럽을 가면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행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겨울철에 우리는 남반구의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며 우리가 여름이면 북반구의 위도상 더 북극 지방으로 가면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간입니다. 기간은 각자 자기 시간 및 경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도시 및 자연 풍경, 역사 탐방, 유명 관광지 등을 고려하여 잡으면 됩니다. 각 도시별 세부 계획을 짜보고 그에 필요한 풍족한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잠시 둘러보고 증명사진을 찍고 끝내는 여행은 너무 무의미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성원입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그때 자기 목표에 맞춰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여행은 혼자대로, 이명은 이명대로, 사명은 사명대로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그 목표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유럽 자동차 여행을 간다고 하면 4명이 가장 적절하며 서로 운전을 나눠서 할 수 있고 숙박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혼자 여행이 아니면 가급적 짝수 여행이 좋으며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는 가급적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정입니다. 여정은 집에서 출발하여 다시 귀국할 때까지 세부 계획을 말합니다. 물론 100%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와 유사한 동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세부 계획이 없으면 막상 현지에 도착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동선의 중요성은 미리 내가 가상의 여정을 만들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실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이를 쉽게 대처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매일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서 무척 효과적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일기를 쓸 때 저는 오늘의 계획대로 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못 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 삶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계획적인 것을 했느냐,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했느냐는 그 결과에 상당히 달라짐을 매일매일 일과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행 경비입니다. 경비는 내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어떤 규모의 경비로 여행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를 참고하면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모텔, 호텔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그 각각에서 천차만별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나의 예산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항공도 마찬가지로 직항, 경유, 스탑 오버 및 저가항공, 일반항공, 좌석도 1등급, 비즈니스석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 적절한 앱을 이용하여 최적의 숙박 및 항공, 그리고 각종 투어를 예약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예약 방법은 따로 세분하여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면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여 여행 목적에 부합하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면 할수록 좋으며 미흡하면 현지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행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미래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격을 형성하며 어떤 지식을 쌓느냐에 따라서 실제 성년이 되어 그의 삶의 형태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성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암담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과거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됨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은 흔히들 말하기를 놀러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천만입니다. 여행은 우리의 삶과 100% 동일한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미리 이렇게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전 세계 약 220여 개 국가 중 배낭여행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나라가 바로 호주이며 배낭여행의 천국입니다. 저는 배낭여행 초보자에게 권하는 첫 번째 나라가 호주였고 저 또한 한 달씩 3번이나 다녀왔으며 주요 도시를 모두 여행하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2000년 밀레니엄 해맞이를 시드니로 갈 만큼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항상 가고 싶은 나라가 바로 호주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주 여행 2022년 12월 25일서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되돌아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 목표입니다. 2007년생 외손주의 고교 진학에 앞서 배낭여행을 통하여 미래의 삶의 진로 탐방 및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저의 여행 유튜브용 영상 촬영을 위하여 갔습니다. 여행 국가는 호주 5개 도시 시드니, 뉴캐슬,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멜버른이었습니다. 여행 기간은 2022년 12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한 달간이었습니다. 여행 구성원은 써니 할아버지, 준이의 손자로 10대와 60대가 함께한 순수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세부 여정에는 시드니 6일, 뉴캐슬 2일, 브리즈번 6일, 애들레이드 5일, 멜버른 7일, 다시 시드니 4일로 토탈 32일간이었습니다. 총 예상 경비는 약 500만 원으로 숙박, 교통, 식사, 투어, 로컬 서비스성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약 470만 원 정도가 소비되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물가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준비물로는 호주 ETA, 비자 및 코로나 용품, 각종 준비물 일체로서 추후 세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실제 계획하고 파트너와 함께 각각 예약하며 하나하나 실천하는 과정을 이번 호주 배낭여행을 참고로 하여 다음 제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지에 도착하여 각 도시별 세부 내용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